자, 오늘은 3-29페이지에 있는 특수한 입금 여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제 15조 2항이에요, 2항. 1항 이제 입금 그 자체 순자산의 증가를 얘기했던 거고, 2항에는 얘네들이 입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자산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나 입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입금인 거예요.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데 입금이라는 거죠.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첫 번째는 좀 이따 자세하게 배우는 거.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케이스죠. 두 번째는 간접 외국 납부세액. 뒤쪽에서 배우게 되죠. 근데 이제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전제가 뭐냐면 세액 공제하는 경우에만 입금 산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세액 공제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거예요. 손금 산입. 세액 공제하지 않으면 간접 외국 납부세액 상당액을 계산하고 세무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셔야 돼요. 얘는 왜 그럴까요?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이라고 돼 있죠.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해도 과세 기간 종료일에 귀속시가 와서 배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증권은 원래 평가하지 않잖아요. 유가증권은 원래 평가하지 않지만 배분 받은 거로 간주해서 입금 산입하기 때문에 다 셋 다 순자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에 산입한다라는 법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호입니다. 1호.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자, 갑이 있습니다. 갑. 개인이죠, 개인. 그리고 A법인이 있는 거예요. A법인. 둘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거고. 둘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요. 주식을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저가로 거래한다는 거죠. 싸게. 이 요건 세 가지가 만족되면 A법인은 싸게 산 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을 입금에 산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 산입하는 금액은 시가와 그렇죠? 매입가액의 차이. 매입가액 차이. 그러면 원래 일반적인 자산은 싸게 사도 문제가 되지 않죠. 일반적인 자산은 싸게 사도 싸게 산 금액이 나중에 처분될 때 그때를 귀속시기로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취득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시점에 입금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저가 거래인데 대상이 유가증권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이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주식하고 채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이다. 그럼 이제 채권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부당이가 걸리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돼요. 부당이가. 그럼 채권 아예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주식은 이 당시에 법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요. 주식의 양도소득도 과세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 법이 생긴 거야. 그래서 뭐 우리 JY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주주가 돼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한 푼도 과세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법이 태동한 그 시기를 보면은 이 주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당행위를 못 걸었어. 그래서 이 조문을 없애자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유가증권 중에 채권만 남기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현행법은 어쨌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주주만 과세한다. 대주주. 현행법은.
근데 이 대주주가 과세되더라도 부동산과 좀 달리 세율이 낮아요. 그렇죠? 세율이 낮다. 그러니까 이쪽에 조세회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조세회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무상거래면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저가만 볼까요? 첫 번째, 과세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한정한 이유는 지금 알겠고, 왜 저가만 볼까요? 저가만. 무상거래면 애시당초 여기 자산수중 이익으로 꽂혀서 과세가 돼요. 근데 저가거래면 이 시점에 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거래는 이때 과세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A법인에게는 과세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A법인의 주주에게 과세가 될 것이냐. 주주. 사실 잘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 주식 같은 것을 아들이 주주로,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아니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 아들은 실질적으로 이 법인을 통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세가 안 된다는 누락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누락의 출발은 이쪽에서 부당행위 걸 수가 없다라는 출발이었고, 물론 지금은 조금 바뀐 거고, 무상거래라면 이쪽에서 어차피 과세가 될 텐데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다. 여기 주주에 대한 과세도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건데, 당시에는 법률상 이 주주를 과세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현행 법률은 주주도 과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자산을 무상으로 수중받은 경우 요 주주들, 특수관계, 지배주주 뭐 이런 사람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법률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심은 되게 많은 거예요. 얘도 과세가 되고, 그렇죠? 얘도 웬만하면 과세가 되는 현실에서 굳이 이 법인의 취득 시점에 유가증권까지 과세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문제를 내면 이 거래에서 예전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왜 과세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 여기에 각각 어떻게 세제상에 영향이 있느냐, 과세 소득에 영향이 있느냐,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